자, 돌아와서 이런 분양형 호텔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원도 어디에 있는 분양형 호텔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호텔 영업을 하려고 하는 구분수자들입니다. 저희 호텔에는 기존부터 영업을 해오던 운영회사가 있었는데요. 보통 호텔 운영사라고 하죠. 종전에는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 동의해 주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만든 회사에 운영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봤더니 최초에 약정했던 수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수익률 맞춰주지 못하니까 여기에 실망한 구분소유자들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운영사를 만들어서 복수영업 조치로 신고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종전에 많았어요. 복수영업 주체인 건물들이 제가 보니까 꽤 많았습니다. 분쟁이 있는 건물이죠. 그런데 이게 2020년도부터는 좀 어려워졌어요. 이 법이 개정됐거든요.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공중기사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돼가지고 복수영업 주체가 이제는 쉽지 않게 만들어지기 쉽지 않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사안 같은 경우는 규칙 개정 이전에 이미 복수주체가 신고됐던 사안이고 앞으로도 일정한 요건을 거쳐서 복수영업 주체가 됐을 때 그때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고 건물 내부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종전 운영회사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숙객이 와도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거나 무료 주차 없이 현금을 내야만 주차를 허용하거나 또는 간판 설치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분양형 호텔도 집합건물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11조 보시면 각 공유자 이거 구분소유자예요. 각 구분소유자는 고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분, 즉 엘리베이터, 복도, 홀, EPS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 용도에 따라서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런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이 고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중기사관리법은요. 제3조에 공중기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설비 갖추고 이 시설 같은 경우 린넨실, 그 다음에 프런트 이런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수 영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법상 고용부는 각 구분 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 여기는 이제 떨어져 나온 구분 소유자들이에요. 떨어져 나온 구분 소유자들이 호텔 운영을 위탁한 운영회사. 요거는 종전 운영회사가 아니에요. 종전 위탁계사와 위탁계약을 해지한 그런 구분 소유자들이 새로운 회사에 위탁한 거잖아요. 아까 좀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머지 절반이 저희가 만든 회사에 운영을 위임해줬다, 위탁해줬다. 요걸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운영회사도 마찬가지로 고용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운영회사는 종전이 아니에요. 새롭게 위탁계약 체결한 그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양형 호텔 또는 수익형 호텔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를 하여야 되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수영업 주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수영업 주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판례가 정리가 됐습니다. 판례가 복수영업 주체도 가능하다. 한 건물에 영업 주체가 복수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그리고 제가 자문했던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복수영업 주체가 무려 5개나 됐어요. 그 정도로 복수영업 주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건물에 복수영업 주체가 영업을 함으로써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종전 운영회사가 나중에 만들어진 영업 주체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방해하는 그런 분쟁이 있고, 게다가
프론트나 린넷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져요. 심지어는 저도 상담했던 호텔인데요. 부산에 있는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폭력행위나 손괴행위, 뭐 망치로 프론트를 깨고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이게 뉴스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